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돌아온 기억 갈아먹기 시리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한 1년 전 정도에 이렇게 쭉쭉쭉쭉 갈아먹기를 했었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삼전 갈아먹기가 또 네.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게 SK 하이닉스죠. 그렇죠. 또 게다가 요즘 주가가 네.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죠.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물론 대외적인 이슈들은 있기는 했었죠. 뭐 그렇죠. 금리 문제, 뭐 전쟁 문제 여러 가지가 네네. 있기는 했지만 거의 동네북처럼 그렇죠. 보이실 때마다 쭉쭉쭉쭉. 맞아요. 네. 투자자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네, 네. 대체 이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고 실적들은 좀 어떻고 네. 이럴 때일수록 내부를 좀 깊이 파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이 하이닉스가 어떤 회사인지 네. 좀 그거부터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SK 하이닉스의 역사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의 역사하고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도쿄 선언, 그죠? 이병철 회장이 네.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제 도쿄 선언을 했는데 현대전자도 그때쯤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현대전자 산업으로 1983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듬해 이제 16K 시험 생산에 성공했고, 그리고 1987년 256K D램 네, 개발했고, 뭐 이듬해 양산했고, 그리고 1992년 64메가 D램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때까지 좀 삼성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네. 올라갔는데 외환 위기 때 이제 좀 이제 서로 운명이 엇갈립니다. 그때 이제 빅딜 했잖아요. 빅딜. 네. 네, 빅딜 하면서 LG 그룹은 이제 그때 시스템 반도체를 했고, 네. 이제 현대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을 했죠. 네. 이제 강제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LG 반도체가 현대전자에 넘어가는 그림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녹록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은 또 이게 반도체 업계 사상 최악의 불경기였거든요. 이때 막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휘청합니다. 그때 마이크론의 헐값으로 팔릴 뻔합니다. 진짜 뭐 1조 남짓 되는 돈에 팔릴 천만다행이네요. 뻔했어요. 네, 그렇죠. 뭐 팔릴 뻔했는데 그때 다행히 노조에서 또 반대하고 뭐 국가 또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대해서 네. 결국 막아서 잘 막았다, 잘 네, 막았다. 회생했고요. 네. 2001년 10월에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회생은 했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 외에 대부분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었고요. 네.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매그나 칩으로 이제 분사돼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팔렸고요. 또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그때 그 디스플레이 부분이 하이디스라는 회사였는데요. 네. 이게 BOE 중국 BOE에 팔리면서 기술 유출. 맞아요. 기술이 여기서부터 중국의 그 LCD가 그렇죠, 시작이 맞습니다. 됐죠. 이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굴기에 네.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게 하이디스라는 회사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메가나 칩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뭐 이렇게 됐고, 뭐 그때 이제 휴대폰 사업도 펜텍에 매각이 됐고요. 네. 전장은 또 만도에 팔렸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때 BOE의 디스플레이 하이디스 기술이 뭐 팔린 건데요. 그때 광시야각 기술 같은 것들이 4,300여 건의 이제 핵심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좀 IP에 대한 이런 개념이 별로 네. 없었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하이닉스는 좀 잘 이제 회생했고 결국 이제 SK 그룹의 손에 이제 들어가면서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네. 사이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어서 뭐 이제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엘피다 같은 회사들이 파산할 때도 이제 잘 버텨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빅2 메모리 회사의 어떤 빅2 삼성전자를 이은 2등 업체로서 공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에 있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그렇죠.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 하이닉스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심플합니다.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데 대부분 매출이 이제 D램 쪽에서 나오고요. 네. 지금 뭐 매출 D램 쪽이 한 작년 기준으로 한 43조, 네, 43조 정도 되고요. 작년에 이제 낸드 플래시가 이제 10조 정도 됐습니다. 10조 정도 됐고, 이제 올해 전망치는 네. 올해 매출이 컨센이 한 58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뭐 17조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35조 정도가 디램이고 17조에서 18조 정도가 이제 낸드 플래시인데 오. 그러면 작년에 10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네, 상승이 됐네요. 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이제 아. 흡수합병이기 때문에 올해 낸드 플래시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 현재 시가총액은 80조고요. 네, 굉장히 쌉니다. 이 PBR이라 그러죠. 네. 이제 회사를 청산하면 나오는 가치가 한 74조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80조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청산 가치하고 거의 시총이 확 붙어버리는 세상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메모리 네. 가격이 네. 지난해에 뭐 올해는 어떨 것이다 여러 가지 네네. 전망 중에 네. 2분기는 좀 폭락할 것이다 라는 네네. 예측들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조용하거든요. 네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폭락한다 그래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러니까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메모리 끝났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겨울이어야 하는데 전혀 아니죠. 아직 아닌데 네네. 뭐지?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전망이 틀린 거죠. 근데 아니,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망은 틀렸는데 네. 주가는 다 내렸어요. 아, 정말 이게 메모리가 동네북인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괴리가 네. 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네. 1분기 기준으로 이제 디램 가격이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한 5에서 6% 정도 이제 네. 고정거래 가격이 하락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2분기는 더 크게 내린다고 했잖아요. 음. 2분기는 오히려 오를 것 같아요. 아, 한 2%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면 지금 고정거래가에 대해서 너무 네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스팟 가격들은 네네. 또 어떤지? 일단 스팟 가격은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굉장히 스팟 가격이 비싸요. 아, 그래요? 그 고정거래 가격에 비해서 스팟 가격이 굉장히 튀어 올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낸드 네. 플래시 펩 오염 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아, 그래서 좀 그렇죠. 우리 공급이- 아이템에서 많이 했었지만 삼성전자 시안 낸드 플래시 펩이 셧다운 됐죠. 네. 이제 코로나 이제 19 확산으로 인해서 네. 셧다운되고 정전 사태도 있었고 그럼 그 사이 생산 못하면 차질이 생기죠. 그리고 제일 큰 게 키옥시아 펩 오염 사고 그죠. 이제 펩이 오염되면 그거 다 닦아내야 되죠. 그렇네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라는 게 웨이퍼가 인풋이 되면 이게 칩으로 나오기까지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용량이 2달 정도까지는 이게 정상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드 타임이. 그래서 이게 스팟 가격이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스팟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이 이렇게 괴리가 있으면 네. 둘 중에 하나죠. 스팟 가격이 내려오든지 균형을 다시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가든지. 네. 근데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 실적은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을 딱 지금 흡수합병은 지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기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이 하이닉스가 인텔 인수하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또 맞아요. 이렇게 잘한 게 맞을까 하지만 네네. 어쨌든 잘한 것이다라는 네네.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네네. 출시가 될 예정인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원래 이제 올해 그 1분기 양산 네. 이제 양산하면 이제 칩이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한 두세 달 걸리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는 건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또 갑론을박이에요. 이게 인텔 네.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늦는다. 아.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은데 일단 익스트림 모델이 4월부터 공급이 된 걸로 파기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범용 제품은 3월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때에 맞춰서 DDR5 생산이 이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이제 5나노 양산 라이젠 7000이라는 시리즈가 처음으로 DDR5를 네. 채택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업체들이 이제 이 DDR5 지원하는 칩들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DDR5용 이제 수요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 DDR5 관련주들 봐야 된다고 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네네.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제. 네, 하반기부터. 네. 이제 그러면은 인텔이 이제 낸드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네네. 이게 앞으로 향후 시너지는 어떤 것들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좀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네. 디램에서는 압도적인 2등인데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는 한 5등, 5등 정도. 뭐 6등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텔의 어떤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게 거의 시장 점유율이
9%까지 오, 뛰어오릅니다. 거의, 네. 그러면 거의 뭐 2, 3등 수준까지 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IC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데이터 셀을 읽고 쓰는데 이게 또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낸드 플래시 셀이라는 거는 그 읽고 쓰는데 제한이 있는데 뭐 보통 몇 번, 한 400번, 500번 이게 제한이 있는데 컨트롤러가 굉장히 잘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이게 셀이라는 거는 우리 그 도서관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컨트롤러 IC가 사서예요. 근데 사서가 매번 잘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같은 책만 뺐다가 띄웠다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해줘야지 수명도 오래 쓰고 또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건데.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냥 소비자 제품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 IC 뭐 상관없는데 서버용. 서버용. 그렇죠. 서버용, IDC용 서버용 이제 그 컨트롤 IC는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인텔밖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네. 인텔의 그 낸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 이제 컨트롤러 기술을 하이닉스도 할 수 맞습니다. 있게 되는 상황이 그래서 됐네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기술 흡수를 통해서 이제 자체 칩을 컨트롤러를 내놓고 그 SSD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또 한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존 우리 삼성전자나 대다수 업체들이 쓰는 기술은 예전에는 플로팅 게이트라는 어떤 그 기술을 썼는데 네. 2000년대 초반부터 그게 CTF,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기술로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인텔은 계속 플로팅 게이트라는 기술로 계속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로팅 게이트라는 게 좀 그 기존의 2D 구조에서는 괜찮았는데 네. 이게 3D로 요즘은 다 셀을 쌌잖아요. 아파트처럼. 그렇죠. 네, 지금 뭐 128단, 176단 이런 식으로 쌓고 있는데 3D 구조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요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셀을 이제 하나를 쓰는 경우가 있고 네. 이 방 하나를 두 개에서 쪼개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네. 제가 예전에 다 설명했었는데 그게 네. MLC라 그럽니다. 멀티 레벨 셀이라고 해서요. 그 강제로 이 방 한 개를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비트를 나누는 네. 거죠. 그리고 방 하나를 세 개로 쪼개는 게 TLC라는 기술입니다. TLC. 그래서 트리플 레벨 셀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네. 지금 방을 쪼개면 네. 용량을 뻥튀기 하는 거는 좋은데요. 수명이 줄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방을 쪼개서 쓰면 데이터는 뻥튀기 되는데 수명이 준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TLC 같은 경우는 저가 낸드에 굉장히 좀 유리하겠죠. 그죠? 네. 가격이 싸니까 비트당. 그런데 이제 방을 3개 쪼개다가 이제 4개까지 쪼개야 되겠죠. 근데 4개 쪼개는 게 기존의 CTF는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데 플로팅 게이트가 4개 쪼개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가 낸드 플래시 만드는데 또 인텔의 기술이 또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네. 시너지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다 여러모로. 검토하고 했겠죠. 네, 똑똑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가격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네. 할 수도 있었지만 네네. 이런 시너지 사실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정말 잘한 일이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전혀 뭐 어떤 상관없는 업체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있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시너지가 안 날 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하이닉스는 원래 메모리 잘하는 하던 업체니까 거에- 요 기술이 더해지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네. 말이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네. 사실은 그 파운드리 사업을 네네. 하는데 네. 그쪽은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죠. 네네. 어떤 법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원래 그 SK 하이닉스 내에 그 8인치 구형 팹 가지고 이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했었어요. 네. M8이라는 팹이었는데 요거를 그냥 별도 법인으로 분리를 해버린 거죠. 그게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된 거고요. 네. 이제 뭐 거기는 8인치 팹이다 보니까 뭐 PMIC라든지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팹리스 중에 우리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설계해 주던 업체가 있었어요. 네. 실리콘 화일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SK 하이닉스가 인수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설계 기술도 있고 공정도 있는 거죠. 일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키파운드리즈도 인수했습니다. 키파운드리즈. 네, 키파운드리즈가 이제 원래 매그나칩의 공정 부분만 따로 떼서 나온 회사인데요. 지금 매그나칩은 설계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계 부분만 남아 있고 공정은 떼서 키파운드리즈라는 별도 법인으로 있었는데 요거를 하이닉스가 인수했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해서 인수를 해서 어쨌든 지금은 뭐 삼성 파운드리처럼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8인치 팹이 또 돈이 돼요. 아. 네, 레거시화된 팹들이기 네. 때문에 요즘에 차량 반도체 딱 부족하다 그러지만 그쵸. 다 차량 반도체가 8인치 팹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또 의외로 돈이 됩니다. 네. 오, 그럼 이 시스템 IC 쪽도 굉장히 전망을 좋게 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오.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요즘 DB 하이텍 주가 좋잖아요. 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렇죠.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매그나 칩이 중국에 인수될 뻔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난 작년 영상 때만 해도 사실 거의 뭐 기정사실화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또 무산이 네네. 됐습니다.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네.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매그나칩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네. 네, 미국의 펀드가 가지고 있던데 이거를 중국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근데 뭐 거기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또 그 중요한 게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출될 뻔했었죠. 그렇죠. OLED 기술, 칩 설계 기술이 네. 또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네. 그 세계 2위 OLED DDI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그 어떤 심기가 불편한 걸 이야기를 했고 일단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요 미국의 기준에 맞춰서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홀드된 상태로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중국에 넘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럼 일단 보류 중이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인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되면 좋겠다라는 좋긴 한데, 희망상. 네네, 그렇죠. 이게 또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팹리스 쪽은 국내에 또 이렇게 인수할 만한 데가 마땅찮아요. 인수가 됐을 때 또 이게 시너지가 나야 네, 되는데. 그렇죠. LX 또 세미콘 같은 쉽지가 경우는 않죠. 직접 설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굳이 뭐 그런데 이걸 또 인수해서 뭐 시너지 날 만한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팹리스 업체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너지 날 만한 것들이 좀 마땅찮은 거죠. 네. 조금 그래서 애매한 네. 상황이라는 거. 그래도 뭔가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려는 네. 뭐 또 뜬금없이 두산그룹이 테스라 같은 회사 인수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는 네네. 하죠, 사실은. 네네. 그렇죠. 또 반도체 시장에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제휴할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네. 뭐 일단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한번 또 네.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하반기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DDR5인데 그렇죠. 이 DDR5 관련 수혜주들 좀 뽑아주시죠. 네, 일단 뭐 DDR5 뭐 핵심 수혜주 중에서는 일단 후공정 쪽에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 이제 그 핸들러 장비를 납품하는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테크윙. 네,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DDR5가 되면서 EUV 공정이 적용이 됩니다. 네. EUV 공정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ALD라는 또 증착 공정이 적용되고요.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같은 회사, 장비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게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하이케이라는 소재를 납품하는 DNF라는 회사가 또 DNF.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DR5가 되면요, 이 그 모듈에서 이 수동 소자들이 또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인덕터를 납품하는 아비코 전자, 아비코. 네, 이런 회사들 수혜를 보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PCB 기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심텍 이런 회사들이 심텍. 또 수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SK 하이닉스 갈아먹기를 해봤는데 사실 좀 반도체 지금 현 상황과 또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안 가서 약간 네네.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부를 아주 뜯어보니까 그렇죠.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네. 지금처럼 뭐 반도체 주식 사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소형주들은 조금씩 튀어 올라요. 이제 어떤 개별적으로 튀어 오르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대형주가 문제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너무 네, 이렇게 네, 쩔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조금 긴 시각으로 보면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이 영상이 또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